뉴스투데이 주요 뉴스입니다. 목포역 개축 사업을 위한 설계비가 내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되면서 목포역 대개조를 위한 첫걸음이 시작됐습니다. 옛 전남도청을 1980년대 모습으로 되돌리는 사업이 시작됐습니다. 건물 내부에는 민주화운동의 역사가 담긴 전시 체험 공간이 꾸며집니다. 전국체전 성공 개최를 위한 다양한 노력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전국체전 전담 조직들은 다음 달부터 목포 종합경기장에서 업무를 진행합니다. 민주당 지도부가 전국수산 1번지 전남을 찾아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규탄하고 어민 등을 위한 피해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110년 역사를 갖고 있는 목포역 대개조 사업이 내년부터 첫 발을 뗄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내년 정부 예산안에 목포역 개축 사업 설계비가 반영됐습니다. 김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목포 원도심 한복판에 자리 잡은 목포역입니다. 110년 전인 1913년 최초 개통됐고 목포 역사는 44년 전인 79년도부터 사용되고 있습니다. 철도 부지가 원도심을 둘로 쪼개고 있는 데다 역사는 낡고 오래돼 노후 역사 신축과 철도 시설 재배치가 목포시의 가장 큰 현안 사업 가운데 하나. 목포시는 역사 신축과 철도 시설 재배치 등에 1,500억 원의 국고 지원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목포역 대개조 사업에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내년도 정부 예산에 목포역 신축 사업 설계비 1억 원이 반영됐습니다. 올해 11월 중에 포레일에서 설계 공모를 실시할 겁니다. 내년에 기본 및 실세기를 하고요. 내후년에 아마 본격적으로 착공을 할 것 같습니다. 목포시는 하반기에 시민 의견을 수렴해 선상 역사 등 요구 사항을 코레일 측에 전달할 계획입니다. 목포역 신축 사업비는 490억 원 안팎이 될 전망이고 원도심 활성화에도 한 몫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제 총 490억 원의 예산을 들여 목포역 대개조 사업이 시작됩니다. 유라시아 대륙철도의 출발역으로서의 랜드마크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 3월로 예정됐던 국토부의 철도시설 재배치 용역 발표가 늦어지는 가운데 앞으로 목포역 철도시설 재배치 사업에도 목포시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는 게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윤입니다. 옛 전남도청 복원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80년 5월 당시 시민군들이 계엄군에 저항했던 옛 전남도청의 모습을 그대로 복원하는 게 사업의 핵심 내용인데 여기에 더불어 시민들을 위한 다양한 전시 체험 공간도 조성할 예정입니다. 임지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5.18 민주화운동 당시 시민군의 마지막 항쟁지였지만 지난 2015년 개관한 국립아시아 문화전당 조성 과정에서 당시 모습을 잃어버리게 된 옛 전남도청. 5월 어머니들이 전남도청 원형을 복원해야 한다며 천막 농성을 이어가는 등 반발했습니다. 이거 뭐지 이거! 지역사회의 거센 반발에 따라 문재인 정부는 지난 2019년 옛 전남도청을 1980년의 모습으로 되돌리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비록 늦은 감은 있지만 다행히 복원 사업을 전담할 옛 전남도청 복원 추진단이 지난 8월 27일 문화체육관광부 직속으로 복원을 위한 전담 조직이 신설된 지 4년, 드디어 옛 전남도청 공사가 첫 삽을 뜨게 됐습니다. 복원 대상은 도청 본관과 별관, 경찰국, 민원실 등 모두 6개 동으로 연면적 9,211제곱미터의 규모입니다. 건물은 기존의 골격을 유지한 채 일부만 철거하고 복원하는 방식 등으로 총 사업비 496억 원이 들어갑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들어서면서 건물의 40%가 잘려나갔던 별관 건물은 1, 2층은 출입구로 사용할 수 있도록 남겨둔 뒤 3, 4층을 중축해 다시 본관과 연결하기로 했습니다. 1980년 당시엔 존재하지 않았던 방문자 센터도 없애고 세로 26m 길이의 미디어월은 10m만 남겨둔 채 위에서부터 철거됩니다. 엘리베이터 설치로 없어진 도청 본관의 방송실과 상황실 등도 당시 5월의 모습과 최대한 비슷하게 구현될 계획입니다. 저희 원칙은 80년 당시 모습을 복원하기 때문에 6개 동 모두 외벽은 현재 상태를 유지하게 되고 그리고 구조적으로 불안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구조 보강을 진행하게 됩니다. 건물 내부는 당시 민주화운동의 역사를 생생히 보여줄 수 있는 다채로운 가상 전시체험 공간으로 꾸며집니다.
하지만 내년 6월 5.18 진상조사위원회의 종합보고서가 나와야 더 정확한 내용을 담을 수 있지 않겠냐는 5월 어머니들의 제안으로 전시 콘텐츠 설계 및 제작에 대한 입찰은 잠시 중단된 상태입니다. 개훈군들은 지금 진상조사위에서 3,700명 정도 구술했다 하더라고요. 거기 자료하고 우리 자료하고 같이. 한편 옛 전남도청 복원사업은 약 22개월의 공사기간 끝에 오는 2025년 6월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임지은입니다. 전남 22개 시군 모두가 한마음으로 40여 일 앞으로 다가온 전국체전 성공 개최를 기원하고 있습니다. 전국체전 추진단은 다음 달부터 개폐식이 열리는 목포 종합경기장으로 사무실을 옮기고 전국체전을 홍보할 다양한 프로그램도 마련됐습니다. 서희령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김영록 전남지사와 전남 22개 시군 단체장들이 목포 종합경기장에 모두 모였습니다. 성화봉이 그려진 피켓을 힘차게 흔들며 전국체전 성공 개최를 기원했습니다. 전국체전 도민응원단도 본격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15,000여 명의 서포터즈는 각 경기장별 경기 관람과 응원을 통해 활기찬 경기장 분위기를 조성하고 전국체전 홍보와 질서 유지, 친절 운동도 전개할 예정입니다. 제104회 전국체전은 10월 13일부터 19일까지 목포 등 전남 일원에서 열립니다. 대회가 40여 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전담 조직들도 다음 달부터 목포 종합경기장으로 사무실을 옮깁니다. 부족한 인원이지만 현장 중심으로 막바지 전국체전 준비에 총력을 기울이기 위해서입니다. 선수단들의 편이나 그런 것들을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9월 1일 날 이곳 국제축구센터에서 목포 종합경기장으로 이사를 갑니다. 전국체전 참여 분위기 조성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도 준비되고 있습니다. 체전 기간 동안 목포 해상 W쇼와 여수 밤바다 불꽃축제 등 시군 연계 행사는 물론 도내 축제와 문화행사 32개가 집중 개최됩니다. 전국체전을 알리기 위해 시내버스 승강장 홍보는 물론 전국 기차역 내 전국체전 홍보TV도 설치했습니다. 방문객의 입장에서 무엇이 부족한 건 없는지 또 전남의 어떤 맛과 멋을 제대로 보여줄 수 있도록 그래서 다시 찾고 싶은 전남이 될 수 있도록 전국체전이 열리는 동안 15만 명이 넘는 선수단과 관람객이 전남을 찾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MBC 뉴스 서희령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일본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시작한 뒤 처음으로 전남을 찾았습니다. 현장 최고위에서도 또 목포역에서도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를 규탄하며 이를 막지 못한 정부를 비판했습니다. 박종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를 포함한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전남에 총출동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에서 현장 최고위원회를 연 이재명 대표는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로 인한 가장 큰 피해 지역은 전남이라며 안타깝고 비통하다고 말했습니다. 또 국민을 대변해야 할 대통령이 국민에게 선전포고를 하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지금이라도 대한민국 국토를 지키고 국민의 생명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대한민국의 대표로서 당당하게 일본에 오염수 투기 중단하라고 요구해야 합니다. 목포역 광장에서 열린 일본 핵 오염수 방류 규탄 대회에서도 정부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과거 일본이 러시아의 핵물질 배출을 중단시킨 사례가 있었다며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중단시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피해가 예상되는 수산업계를 위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당장의 피해가 발생하는 우리 어업인들과 외식업자들과 수산업 관계자들의 피해를 지원할 수 있는 법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키겠습니다. 민주당은 8월 31일과 9월 1일 국회에서 1박 2일 의원총회를 열고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규탄 행동을 이어나가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박종호입니다. 목포시가 횡단보도에 설치된 음향신호기 작동 여부 점검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목포시는 횡단보도에 설치된 음향신호기가 작동하지 않아 시각장애인들의 보행에 불편이 많다는 MBC 보도 이후 목포에 설치된 590개 음향신호기 전수 조사를 실시해 이 가운데 80여 개가 고장난 것을 확인했습니다. 목포시는 고장난 음향신호기 수리에 나서는 한편 경찰서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한 뒤 시각장애인용 음향신호기가 설치돼 있지 않은 다른 횡단보도에도
추가 설치 필요성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전남소방본부가 전라남도 산불 백서 2023년 한평, 순천 대형 산불 그날의 기록을 발간했습니다. 이번에 발간된 산불 백서에는 산불 진화 대응 과정과 활동 성과는 물론 이를 통해 얻은 교훈과 향후 개선 방안이 담겨 있습니다. 지난 4월이 한평과 순천에서 동시에 발생한 산불로 870헥타르의 산림이 불이 탔고 93억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규모가 작은 저수지, 특히 지자체가 관리하는 저수지는 재난에 더 취약한 걸로 드러났습니다. 비교적 잘 관리되는 저수지와 그렇지 않은 소규모 저수지를 비교해 봤는데 차이가 큽니다. 김초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곡성의 성덕저수지입니다. 농업용수 33만 톤을 가두기 위해 높이 약 15m, 길이 약 160m의 제방을 만들었는데 그 중심부에는 물이 밖으로 새지 않도록 막는 점토 재질이 사용됐습니다. 일정 수위를 넘으면 물이 나가도록 한 물러미와 그 물이 지나는 배수로 등 시설이 잘 갖춰져 있습니다. 이 밖에도 자동 수위 계측기가 설치돼 앱으로 수위 변화를 파악할 수 있고 고화질 CCTV는 물론 바닥 누수를 감지하는 제방 누수 계측기도 설치하고 있습니다. 다 육안으로 계측을 하고 그다음에 대부분 지역의 그 경험 있는 사람들 통해서 전화로 연락을 받고 그랬습니다. 큰 저수지에서 아무래도 이제 많이 더 신경을 쓰게 되고. 이에 반해 소규모 저수지는 열악합니다. 나주 노안면의 연화 저수지는 저수량 2만 2천 톤으로 준공한 지 80년이 다 돼갑니다. 시설 곳곳이 금이 가거나 파였는가 하면 제방은 울퉁불퉁합니다. 하지만 규모가 작다 보니 안전등급 D를 받고서야 정밀안전진단 대상이 됐고 보수 여부는 그 후에나 결정될 예정입니다. 좀 한정된 인력으로 관리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상당히 좀 어려운 면이 있고요. D등급이 나와 있는 저수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어렵더라도 좀 더 중점적으로 소규모 저수지는 이렇게 시설 설치 우선순위에서도 밀리고 관련법상 의무 대상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홍수 대비를 위해 비상 방류수문을 설치해야 하는데 20만 톤 이상 저수지가 그 대상이고 그보다 작은 저수지는 필요한 일부에만 간이시설로 대체됩니다. 안전을 위한 검사도 분기별로 하는 기본적인 것 외에 더 정밀한 건 이렇게 법적으로 대상 규모가 정해져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5만 톤 이상, 30만 톤 미만의 경우에는 특별한 일이 있지 않는 한 10년에 한 번 하는 게 전부입니다. 특히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저수지는 재난에 더 취약합니다. 대부분이 소규모에 예산도 인력도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 시군관의 그 저수지를 담당하는 담당 공무원분이 아마 한 분을 넘긴 힘들 겁니다. 어떤 지자체는 한 분이 800개가 넘는 저수지를 관리해야 되는 상황이 물리적으로 도저히 실현 불가능한 상황. 실제 지자체 관리 저수지를 취재한 결과 분기별로 시행해야 하는 정기점검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분기별로 몇 번 해라 그런 건 없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반기에 반 하고 지금 하반기에 반 하려고 했어요. 소규모 저수지라고 해도 최대 30만 톤 가까운 물을 품고 있어 폭우와 함께 물이 터져 나올 경우 적지 않은 피해가 예상돼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MBC 뉴스 김초롱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최근 우주발사체 클러스터 구축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최종 확정했습니다. 지역에서는 일단 이를 적극 환영하면서 정부가 우주산업 3대 클러스터 구축에 더 확고한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주문하고 있습니다. 최우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23일 우주발사체 클러스터 구축 사업의 예타 면제를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민간 발사장과 추적시설, 발사체 조립동 등 핵심 기반시설 구축에 2천억여 원과 발사체 기술 사업화 센터 예산 400억여 원을 확보하게 됐습니다. 또 최근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는 발사체 클러스터와 기술 사업화 센터 구축 사업 예산 10억 원과 15억 원이 나란히 반영됐습니다. 전남도와 고흥군은 강력한 긴축 재정 기조에도 불구하고 국정 과제의 하나인 우주 산업에 대한 정부 정책에 환영 입장을 내놨습니다.
이번 에타 면제 결정으로 지역균형 발전이라는 의미도 있지만은 공우주 발사체 클러스터 구축 사업이 정부하고 공군이 계획한대로 차질 없이 차근차근 추진되고 있다는데 더 큰 의미를 둘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민주당 김승남 의원은 정부의 이 같은 우주개발 정책에 대해 일단 환영한다면서 우주산업 3대 클러스터 구축에 대한 보다 더 확고한 정부의 의지를 주문했습니다. 특히 지난달 정부가 발표한 한국형 나사 우주항공청 설립 기본 방향에 이런 의지가 부족해 보인다며 우주산단의 예타 면제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정치 논리가 좀 개입이 되면서 우주항공청 설립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사실은 먼저 좀 우선시 되고 있는 것이 좀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이 국가산단의 예타 면제도 빨리 돼서 여기에 이제 정부 예산이 투입돼 가지고 국민의힘 전남도당 김화진 위원장도 이 같은 지역 정서를 반영해 최근 광주 고흥간 고속도로 건설 사업의 예타 면제를 중앙당에 재차 건의했습니다. 고흥군의 핵심 전략인 우주항공 산업이 정부와 정치권의 관심 속에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한껏 고조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최우식입니다. 어제 오전 8시 30분쯤 영암군 삼호읍의 한 물류회사 컨테이너 하차장에서 회사 20대 직원이 지게차에 실린 컨테이너에 부딪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경찰은 지게차 운전사가 이 남성을 발견하지 못해 사고가 난 걸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광주 전남 중소기업들의 경기 전망 지수가 4개월 만에 반등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중소기업 중앙회 지역본부가 지역 중소기업 207곳을 대상으로 경기 전망을 조사한 결과 다음 달 업황 전망 지수는 85로 전달에 비해 8.1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지역별로는 광주가 전달보다 2.5포인트 상승했고 전남은 13.5포인트 뛰었는데 지난 5월 이후 4개월 만에 반등한 겁니다. 이는 세계 경기 둔화 등 대내외 불확실성에도 9월 신학기와 추석 연휴 등 내수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된 걸로 해석됩니다. 전남도청 사무관리비 횡령 사건과 관련해 관련 공무원 소환 조사가 조만간 시작될 걸로 보입니다. 전남경찰청은 전남도청 매점 압수수색 등을 통해 확보한 자료 분석을 마무리하고 이르면 다음 주부터 사무관리비 횡령 의혹에 연루된 공무원 150여 명에 대한 소환 조사를 시작할 걸로 알려졌습니다. 소환 조사 대상은 전남도청이 자체 감사를 통해 적발했던 공무원 수의 3배에 달합니다. 박홍렬 목포시장은 2023 몽골 방문회를 맞아 울란바토르시를 방문해 경제, 관광, 문화, 교육 분야 교류 협력 강화 협정식을 가졌습니다. 5호 도시 교류 협력 심화 협정서는 경제, 관광, 문화예술, 교육 분야 교류 확대와 무역 분야 동방성장 추구, 관광 인프라 구축 협력, 대학 간 교류 활동 추진 등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산업부가 발표한 전국 9개 뿌리 산업 특화 단지에 해남군 화원 조선 농공단지가 전남에서 유일하게 선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화원 산단에는 내년부터 입주 기업의 운영 효율화와 친환경 조성, 근로여건 개선 등 혁신 활동, 영세 기업의 마케팅 지원이 이뤄집니다. 화원 조선 농공단지는 대한조선과 17개 사내 협력사가 운영되고 있는 산업단지로 용접과 표면 처리 뿌리 기업 12개가 집적돼 있습니다. 우리 지역의 하늘 흐린 가운데 현재 전남 남동부 지역엔 약한 비가 산발적으로 내리고 있는데요. 오전까지 점차 그치겠습니다. 한편 내일 금요일과 모레 토요일 전남 대부분 지역엔 가끔 비가 내리겠는데요. 모레까지 전남 동부, 특히 남해안을 중심으로는 80mm 이상의 강하고 많은 비가 예상되고요. 목포와 전남 서부에 5에서 40mm로 내리겠습니다. 오늘 어제보다 기온이 오르겠습니다. 목포의 아침 기온은 22도 안팎으로 어제와 비슷한 수준이고요. 한낮에는 목포 28도로 어제보다 4도가량 기온이 높아지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우리 지역의 하늘은 점차 개겠고요. 낮 기온 목포와 무안 28도, 한평과 영암 2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남해안 지역은 대체로 흐린 가운데 한낮에는 진도 26도, 강진과 장흥 29도 보이겠습니다. 흑산도, 홍도, 최서남단, 가거도의 낮 기온은 26도 예상됩니다. 물결은 잔잔하겠습니다.
오늘 해상의 물결 대체로 잔잔하겠지만 남해서부 해상을 중심으로 한때 비가 내리겠고요. 당분간 남해상을 중심으로 돌풍과 천둥, 번개가 치겠습니다. 다음 만조 시간은 오후 2시 21분입니다. 내일과 모레 전남 곳곳으로 시간당 30에서 60mm 안팎의 강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는데요. 안전사고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목포 MBC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이슨의 첫 물청소 헤드. 물기와 찌든 때를 닦아내고 닦아낸 오염물질을 회전할 때마다 분리해 깔끔하게 청소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깨끗한 물로 깔끔한 마무리. (2023년 9월) 약속된 플레이가 시작됩니다. DB 손해보험. 선물 같은 바람, 선물 같은 햇살, 그리고 나에게 주는 선물 같은 시간. 몽베스트 with the blending house. 이 여름 카누 어떻게 마셔요? 파도를 타면서. 그루브를 타면서. 난 그냥 카누만 타도 좋은데. 여름엔 카누, 당신이 좋을 대로. 세상에서 가장 작은 카페 카누. 마침내 7년 만에 본색을 드러낸 본앤본 프레스티지 스테이크. 9달 겨울 또 다른 이유가 생겼네요. 아웃백 스테이크하우스. 센시아, 저도 먹어요. 오래 서 있거나 하면 잘 붓고 아프고. 제가 원래 좀 그래요. 다리 건강에 원래 그런 건 없죠. 정맥이 건강해야 순환이 잘 되죠. 센시아. 센스 좋은데? 센시아가 좋지. 센시아! 다이슨의 첫 물청소 헤드. 물기와 찌든 때를 닦아내고 닦아낸 오염물질을 회전할 때마다 분리해 깔끔하게 청소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깨끗한 물로 깔끔한 마무리. 미래는 알 수 없지. 하지만 한 가지 미래는 바꿀 수 있어. 미래를 바꾸자. 예방의 힘으로. Change the future, change the world. 지금 바로 예방에 함께 해주세요.